자, 오늘의 주제를 볼까요? 화면 보이세요? 이게 무슨 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낙서하는 양. 예, 악수하고 있네. 이게 왜 악수하고 있을까? 이게 양쪽에 보이는 게 이게 기차 철도예요. 예, 그, 저 태평양, 태평양 이쪽이지. 서쪽 태평양 끝에서 동쪽이 대서양, 양쪽 끝에서 철도를 건설해 갖고 이제 가운데서 딱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얘가 유타주예요. 막 샴페인 깨트리고 뭐 하여튼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 브리가명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유타주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륙 횡단철도가 건설되기 전부터 유타주 내 주요 도시들의 철도를 연결하고 있었고요. 원래 이 행사에도 브리가명 회장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늦어져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네요. 원래 여기 같이 사진 찍힐 뻔했는데. 자, 이 드디어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차 끌고 손수레 끌고 3달 동안 걸쳐서 여기까지 여행을 하던 이제 이주민들의 역사가 이제 역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기차 타면 며칠 만에 도착해요. 안전하게. 뭐 가끔 인디언들이 기차를 습격하기도 한 것 같지만 그 예외적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철도로 인해서 유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 지금 우리 이 상황에다 좀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보급되면서 그로 인한 유익한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나요? 안 기다려도 소식을 빨리빨리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빨라지죠, 모든 게. 많은 사람들이 음, 한꺼번에 같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전파 속도도 빠르고 동시에 전달됩니다. 그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연락이 쉬워졌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기억이 나요. 우리 그 저쪽 멀리 리비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리비아에 계셨나? 리비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통화하려고 이제 국제전화 연결하면은 여보세요 하면 한참 있다가 답변이 돌아와요. 전파가 저기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갔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비쌌죠. 이제 비쌌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여기 지금 혹시 외국에서 접속하신 분도 계시나요? 오늘 오전 수업에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콜롬비아나 이런 데서 접속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제 강의 곧바로 들으시잖아요. 예, 연차대의 말씀도 뭐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 있었든지 시청할 수 있고 또 통역된 상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점들 많죠. 근데 그에 따른 또 문제점들도 있지 않나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떤 거 들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숙고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런 매체들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도덕적인 문제, 성에 관한 어떤 그런 음, 잘못된 정보들만 댓글 마녀사냥의 어떤 그런 그런 거죠. 많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남을 공격하기 예, 쉬워지고. 그래서 인성이 또 틀어진 사람들도 가끔 보이잖아요. 현실과, 그죠?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유익한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사람들은 유익하게만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 철도의 개설, 이것 역시 같은 문제점, 유익한 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여기 연도표를 보면은, 어, 대륙 횡단 철도가 어, 유타주 프로먼터리 서미트에 완공된 게 1969년 5월 10일이라고 돼 있네요. 이 철도에 대한
기술적인 발달을 알고 있었던 브리가명 회장은 그 기술을 일찌감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대륙횡단 철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1950년대부터 철도 부서를 적극 독려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주죠. 그래서 교회 밖뿐만 아니고 교회 밖의 유력한 공무원들 역시 이 철마가 유타 준주를 지나길 희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철도로부터 이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철도가 유타에 닿게 되면 교회가 붕괴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타에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저 왕국처럼 브리가명이 그러니까 독재자고 그 독재자의 압제하에 있는 그 물문들 불쌍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외부 세계와 연결되면은 이제 이 교회는 붕괴될 거다. 여기 설명되고 있어요. 브리감명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속시켜 묶어두고 있는 사악한 독재자로 믿었어요. 북한 같은 거죠. 우리 북한 예, 고립 사회잖아요. 그냥 남한하고 이렇게 연결해갖고 예, 자유롭게 왕래만 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금방 무너질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런 인식이었던 거죠. 철도가 놓이면은 억압받고 있던 후기 성도들이 동부의 자유세계로 탈주하기에 편리한 수단이 될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감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철도 하나 정도도 견뎌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형편없는 종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도 이 철도로 인해서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외부로 가는 선교사들이 수월하게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고요. 또 외국에서 오는 이주자들이 쉽게 적은 희생으로 도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니까요. 여기 오염된 바깥 세상의 영향력. 자,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미치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게 될 수 있다. 이 외부 세계 철학들, 학문들, 그리고 상인들, 특히 그들이 가져오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쾌락들, 지금까지 후기 성도 사회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철도가 유타에 놓이기 전부터 브리가명 회장을 중심으로 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선지자 학교,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보조조직들의 재활성화입니다. 이 보조조직이라는 거는 상호부조회를 얘기하고요. 상호부조회가 재조직됐습니다. 협동조합 좀 이따가 다룰 거고요. 우리 선지자 학교, 선지자 학교 들어봤죠? 이게 언제 있었던 거죠? 나부가 아니고, 나부는 아니고, 옛날 커틀랜드에, 선지자 조셉이 커틀랜드에 만들었던 거죠. 1831년부터 33년까지 운영이 되었어요. 거기는 그 종교를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고 외국어 교육, 철학 교육, 그리고 서양적인 학문들 이런 것들도 가르쳤어요. 이 교회 당시 시대 상황은 요즘하고는 달라서 학교 같은 것도 변변치 않았고요. 초등, 중등 교육 이런 것들은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뭐 대학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 학교를 브리가명 회장이 다시 유타주에 도입한 겁니다. 우리 이 자료를 좀 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 자료실에 그 교회 역사 관련 주제에서 찾은 겁니다. 자, 커틀랜드의 선지자 학교를 본보기 삼아서요. 만들었는데 이 최초의 커틀랜드 선지자 학교 모임이 1833년 4월에 종료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팔리피 프렛이 미주리에서 여름 학교를 연 적도 있었고요. 자, 이거 진짜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타에서 브리감명이 1867년에 데저렛 대학교, 이 데저렛 대학교는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유타 대학교 전신이죠. 어, 교회 회원들이 만든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과 연계해서 선지자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유타 준주 곳곳에 다른 선지자 학교들을 열었습니다. 개척자 정착촌이 헌납의 법에 있는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영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어,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경제계획, 도시계획에도 이 선지자 학교가 참여를 했대요. 아주 다방면에.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 영적인 교육, 세상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일종의 진짜 학교 맞아요. 이게 한동안 이 우리 교회 회원들의 세상적인 교육을 담당을 했어요. 지- 나중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교회에 의한 교육은 점점 사라지고요. 대신 교회에서는 영적인 교육만을 담당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 이 종교교육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세미나리 이것도 역시 선지자 학교의 그 연장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세미나리나 종교교육원에서는 세상 지식에 대한 강의는 거의 하지 않죠. 네, 여기 뭐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9세기 말 이후로 교회는 교육 활동에 대해 선지자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시로 지어진 학교 목표는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고요. 어, 미국 서부와 다른 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와 기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이게 이 공교육이죠. 공교육 기관을 세우는데 선지자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나중에 세미나리, 종교교육원, 선교사 훈련은 MTC 말이죠. 지도자 훈련 모임 및 방송을 하는 이런 모두가 다 이 선지자 학교의 정신을 계승한 프로그램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브리가명 회장이 이제 교회 내에 이 선지자 학교를 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 이 철도가 놓이기 2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예, 간의 수공업 말하는 거죠. 협동 기업을 진작시키는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기로써 성도들이 재정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음, 이제 교회 교육만 시킨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주도했습니다. 또 선지자 학교는 교회 모임을 순화시키고 거짓 교리의 확산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취지. 이게 본 취지죠. 외부 세계 영향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불가명은 자급자족 경제를 추진을 했어요. 교회 회원들에게 이 조직을 통해 동료 회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곳을 물건을 다른 상인들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교회 회원들로부터 구입을 해라. 그리고 직접 생산해라. 그죠? 자, 옷도 스스로 만들고 음식도 자가 생산하고 달인질, 아마도 직접 생산하고 석탄도 우리 회원들이 직접 했고요. 종이까지도 제조했는데 못 입는 헌옷을 사용해서 거기 섬유질 풀어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선지자 학교에서는 영구 이민 기금 모금, 교회 반대하는 상인들에 대한 불매운동, 프로보 모집 공장 설립, 유타에서 제조한 물건이 동부의 것들과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유타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리는 일, 별별 일 다 했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옥던까지 철도 부설 장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했답니다. 말 그대로 교회 내에서 영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도 다 주도를 했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그 고립 상태에 있던 유타의 주민들에게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철도 부설이 가까워지면서 왜 브리가멘 회장은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자급자족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을까요? 자급자족이 되면 어떤 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물자 전송들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음,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그 비축 프로그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기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인 다른 나라들은 죄다 슈퍼에 물건이 동이 났죠. 음, 예. 우리나라만 그냥 별 문제 없었어요. 재밌는 게 지금도 미국에서는 뭐 어디에 파업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도 이 항만 근로자들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주변 도시에 수포에 화장지들이 다 동이 났대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화장지들을 집어갔대요. 아니, 음, 왜 화장지야? 싶은데, 이 미국 사람들은 비데가 없거든요. 미국에는. 아, 비데 쓰는 집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집에도 비데 많이들 쓰시죠? 뭐 없는 집도 있지만, 예, 교회도 비데가 있더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데가 없어서 휴지로 이제 정석껏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그 물자 공급이 끊기면서 화장실 없이 보내는 몇 달을 지냈다고 해요. 아, 끔찍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어,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한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진 났다. 뭐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화장지부터 집어온대요. 그렇구나. 또 재밌는 일이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불감명이 생각한 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잘 설명하자면 철도. 자, 철도가 건설되면 사람이 유입되죠. 근데 이 사람에는 좋은 사람도 오겠지만요.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상인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외부 세계 문물이 들어와요. 자, 외부 세계 문물. 여기에는 달갑지 않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유타주에도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겠죠. 관광객도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 점이 있지만은 문제는 좋지 않은 것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 예, 성도들이 바라지 않는 물품들 그리고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들 이런 예, 것들까지도 들어와요. 이런 것들로부터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유사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정신무장시키는 게 한 가지 목적이죠. 한 가지.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예요. 상인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경제의 문제거든요. 왜냐 경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신약전서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 짐승이 이적도 행하고 이게 사람들이 모두 용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좀 작은 짐승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뭐냐? 이 실체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짐승이 어떤 것에 대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요. 여기 우리가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16절, 17절 유명하죠. 우리 자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이 구절은 알더라고요. 이 구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예속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매매를. 이거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리고 이 표를 이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예,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이거는 알아요. 666.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매매를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뭐가 있나요? 자, 어쨌든 간 딱 떠오르는 거는 이 정부. 경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경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 요즘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좀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 화폐 권력이에요. 화폐.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이요. 그 화폐가 이 권력의 수단이라는 것을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어요. 물론 경제학자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게 우리들까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 겪으면서요. 이 중앙정부가 화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에서도 어느 한 조직에서 금리를 결정하면서 그걸로 화폐량을 조정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미국에서 그랬죠. 너희 너희들 러시아 이 전쟁 그만두지 않으면은 그 달러 교환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 이 달러 교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스위프트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또 유학가 있는 자녀에게 돈 보내실 때 달러로 환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쪽 받는 사람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은행에 줘야 그쪽 은행으로 보내요. 여기서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국제 무역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너희 달러로 물건 살 수 없어. 예,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돈의 권력을 이, 이미 이 상인들은 알고 있어요. 직접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살고 계신 동네 그 마을 또는 시 단위로 또는 구 단위로 그 외부의 큰 마트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지역 상인들을 소멸시킨다, 음, 고사시킨다. 뭐 그러면서 뭐 우리 인천에도 지역 화폐 비슷한 거, 그래서 뭐 카드, 이 카드를 쓰는 이 지역 인천시에 속한 상인들에게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쓰면은 좀 포인트를 많이 줘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제가 이 안에서 경제가 돌면은 좋은데 이 거대 상인들, 거대 마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 사면 이 돈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유출된다는 얘기예요. 이 음, 부가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급적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 동네에 뭐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뭐 트레이더스니 하고 5개나 있어요. 예. 사물고 10분 내 거리에. 이 지역 경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근데 보세요. 유타주에 이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은 동부에 있는 공장들로부터 대량 생산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들어오겠죠. 저 옷도 그죠? 저렴하게 들어오고 뭐 음식도 가공식품 같은 거 들어올 테고요. 그러면 그 유타주 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자기 마을에 있는 상인에게 사겠어요? 외부 상인에게서 물건을 사겠어요? 이 외부 아, 상인에게서 물건 사죠. 그러면 이 상인들은 이 돈을 밖으로 가져가요. 지금 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이 경제가 이게 여러분 돈의 속성이에요. 돈이 안에서 돌면 좋은데 돈이 도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이 외부 상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를 갖고 오겠죠. 자, 이거는 경제적인 예속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 뭐 경제 불황이 온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여기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놔두면은 브리가명 회장은 이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거니까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으로부터 교회 회원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란 얘기는 외부 상인들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들은 외부 상인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 생필품이나 식료품 이런 것들은 굳이 외부 상인들에게 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FTA 반대하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내 상인들은 어려워지고 이제 우리나라 부가 빨려 나가요, 외국으로.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노력으로 가급적이면 회원들이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길 원했어요. 자, 우리 브리가메 회장이 하신 말씀이세요. 모든 후기 성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주위의 어떤 이가 충실한 형제로서 판매 수입으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에게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우리를 파멸시킬 결심이 확고하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외부의 상인들과의 교역은 그대로 하되 외부인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절약하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을 집합시키며 성전을 세우고 가난한 회원들을 부양하며 우리 자신의 집을 짓는 데 활용하여 그 돈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보다 나은 용도로 전환해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들 이해되시나요? 핵심은 네, 이거예요. 돈을 절약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부인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중요한 로 다가오는데요. 우리도 여러분들 돈을 막 쓰시는데 남들에게 줘버리는 데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많이 사용하시나요? 지금 우리 브리가면 회장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전에 음,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분을 제가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음, 정말 되게 아, 우리가 돈을 버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런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음, 좀 더 돈을 버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음. 정말 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그 나누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 숭고합니다만은 남을 도우려면 일단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을 도우겠죠. 예. 음, 자, 여기 자리 뭐라고 했나요? 자립죠. 자급족. 자급자족. 우리는 뭐 자급자족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립을 이루는 데 있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내 소득 내에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소득 이내에서 생활한다.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까요? 계속 벌면 된다고요? 예. 소비하는데 어떤 그 뭐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 아, 소비하는데 만족을 느낀다, 그냥,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또 있죠. 그냥. 또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음, 자제력이 없다 보니. 예. 자제력의 문제가 있죠. 이게 요즘 여기에서 젊은이들, 도움을 주는 말씀, 게 어떤 11조를 정확히 내고, 그거를 먼저 떼놓고, 그 음, 다음에 계획 있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1조 먼저, 그죠? 음. 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직장 좋은 데 잡아갖고, 좀 월급 많이 주고, 예, 그렇죠.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라는 말도 만들었다.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라고요? 그렇죠.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과소비는 꼭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생겨요. 맞네. 예, 맞아요. 그러려면, 음, 그러지 않으려면 스스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검소하게 산다는 얘기는 내가 패션도 화려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그러네. 못 견디는 사람도 많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제 자녀에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직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거냐. 요즘 그래서 다들 의사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다닌다 하더라도 언젠간 끝나요. 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노후 생활을 해야죠. 문제는 내가 버는 일을 끝냈을 때 이 노후에 쓸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노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 갖고 있으나 돈을 적게 버는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끝나요. 중요한 거는 내가 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사실 우리 윗세대들은 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녀들이 알아서 부양해 줄 거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기 폐지 죽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 것도 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다 퍼주고 나서 결국 자기 그, 자신의 노후는 대비를 안 하신 분들, 그치. 음, 많습니다. 안타깝죠. 자녀들이 그렇다고 이 돌봐주느냐. 요즘 자녀들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예,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나 적게 버는 직장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에서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이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권고하시겠어요? 제 첫 번째, 무엇부터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11조 먼저 내야죠.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축, 아까 그 노후 준비하려면 계속 그렇죠. 두 번째 저축해야죠. 저축, 예. 예, 저축해야죠. 근데 저축, 여기 빚부터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빚 이자가 저축 네. 이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떼놔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11조는 내요. 빚도 갚아요. 근데 저축은 내가 쓸 만큼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저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축 먼저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비축이죠. 비축 프로그램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알뜰하게 써야 돼요. 이게 얼마가 됐든. 그리고 이 저축은 은행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은행에다 하시면 안 돼요. 은행 이자는 우리 인플레이션율을 못 따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놔두시면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 가치가 점점 없어진다.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공부하셔야 땅이든. 됩니다. 예, 땅이요? 예, 부동산 좋죠. 예, 돈 덩어리가 크면 부동산 좋습니다. 워낙 덩어리가 커서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예. 자, 아무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은 자급자족, 그죠? 자립이 중요합니다. 자립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자기 욕구와 필요는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그 쇼핑할 때 네, 사실은 계절 바뀌고 이러면 진짜 이런 이렇게 옷을 사고 싶거든요, 보통. 근데 네, 어느 날 내가 그 욕구와 필요의 그 차이점을 전에 듣고 나서는 이게 정말 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고 싶은 건지를 그 생각해 볼 때 이 옷을 음, 사실 지금 사지 않아도 그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계절 옷이 있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서 계속 맞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 음. 소비하실 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돈을 쓰실 때는.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면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가 이런 노력들을 했다. 회원들이 가르치는 거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자급자족, 그리고 마을 단위 내에서 물물교환으로 경제 체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각 지역마다. 협동조합이 뭔지 아시죠? 여기 영어로는 코퍼레티브라고 돼 있네요. 협동조합 하니까 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것도 물론 협동조합이긴 한데, 그 말고, 뭐,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좀 달라요. 그냥 일반 기업들은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큰 기업은 주식회사로 만들죠. 이 주식회사는 여러분들도 이 주식을 취득하면은 회사 주주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나도 삼성전자나 애플의 주주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삼성전자나 애플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생산자도 아니고, 뭐 가끔 물건 사긴 하지만. 이 회사는 자기가 열심히 영업해서 또 물건 만들어 팔아서 이득이 남으면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죠. 이 얘기는 이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주주들에게 돈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협동조합은 이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외부 주주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생활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생협 같은 거 보면은 그 생협은 그 물건 생산업자들도 참여하고 소비자들도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 안에서 조합원들끼리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조합이 협동조합 회사가 이득을 남기면은 이것 역시 그 배당금으로 분배를 하는데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이익을 나눠받고 소비자들도 내가 소비해서 이득을 남겨줬는데 소비자가 또 이득을 받아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이외의 사람이 물건 살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조합원들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급자족 형식의 적합한 조직입니다. 이 협동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협동 회사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교단이 있습니다. 좀 더 협동교단 나올 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이와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이 기업체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는 브리검시에서 첫 번째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교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교리학생에게 나오는 헌납의 법을 적용하는 기를 바라는 브리가면 회장의 의사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제 브리가면 회장의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사와 재산을 잘 조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립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이방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대부분 상점들은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조금 외부에서 가져온 것보다 좀 덜 세련되고 좀 그래도 내가 조합원이니까 여기서 구입한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회사가 이득을 남기면은 나에게 또 배당금이 돌아온다. 뭐 이런 장점 때문에 굉장히 이 경제가 이 안에서 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격을 띤 일반 상점을 또 조직해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동주식 소유 법인체. 이게 협동조합이죠, 뭐. 마을에서 유일한 상점인 이 법인. 이 협동조합에서 만든 상점 법인은 곧 주식 배당업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게 되고 이 배당금은 대개 간의 공업에 재투자됩니다. 뭐 그래서 피업 공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요것은 혹시 본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솔텍시티 가본 적 있으신 분, 혹시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은행, 은행처럼, 뭐 은행 기능도 있긴 했습니다. 은행 기능도 있긴 했는데, 여기에
여기 보시면 GCMI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온 협동상업협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Giants Cooperative Mercantile Institu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온의 협동 상업, 이게 솔렉시티에 걸려져 있는데 말하자면 백화점이에요. 예, 솔렉시티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근데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게 협동조합이었어요. 이 건물 지금도 있어요. 뭐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인데 어, 여기 태버나클 보이고 자, 여기가 템플 스퀘어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바꿀게요. 최신 사진인 것 같네요. 여기에 태버나클 보이시죠? 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예, 타원형 모양의 여기 지금 솔렉 성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공사 중인 모습이 보이네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서 공사를 벌이고 있는 템플 스퀘어. 어, 여기 예, 스트릿 뷰로 한번 볼게요. 예, 템플 스퀘어. 예, 솔렉 선저 이 옛날 사진이네. 옛날 예,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브리감요 회장님 동상이 있고 여기 이 건물은 조세 스미스 기념센터일 거예요. 여기도 제가 갔을 때 여기 지하가 다 쭉 연결돼 있더라고요. 넓은 주차장으로. 오케이. 여기 지금 솔렉 성전 리모델링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여기서 180도 뒤를 딱 돌면은 여기 트램 보이시죠? 여기 지상전철. 어, 요 건물 보이세요? 요 건물. 바로 성전 가까이 있는 여기 가까이 가서 볼까요? 예. 요 건물. 여기 GCMI라고 적혀 있죠? 1868년. 요 건물이 GCMI 건물이야.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매각했어요. 어느 업체에. 동부에 있는 어느 업체에 매각해갖고 거기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뭐 카페나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지금도 리모델링 해갖고 지금 여기 지붕이 삼각형으로 보이네. 예, 원래 이렇게 둥그런 지붕이 여기 앞에. 근데 여기 앞면을 리모델링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자, 역사적인 건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GCMI도 이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중심지로 솔레이시티로 가져와서 이를 가능한 한 저렴한 값으로 팔아서 그 이익금을 전체 조합원들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CMI에서는 부츠, 신발, 작업복 뭐 별별 걸 다 취급했어요. 네이 게다가 자체 공장까지도 보유했습니다. 이런 GCMI 같은 이런 상점이 6주도 안 돼서 유타 전역에 81개 상점이 문을 열었고요. 또 공동주식 소유 일환으로 이 회원들에게 한 주 이상 주식을 매입하라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타와 아이다호 남부 150기가 넘는 상점이 영업을 시작했고요. 거의 모든 와드가 자체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1873년에 범국가적인 경제 공황의 영향을 감지하게 되기까지 이 협동조합 제도가 교회 지도자들의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자급자족. 자, 상호부조회. 상호부조회도 같은 목적으로 조직됐어요. 혹시 이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자매님들? 엘스노 참, 예, 스노우 자매님이죠. 어,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의 누님 되시는 분. 2대 교회 두 번째 상호부조 회장이세요. 첫 초대가 누구죠? 에머스미스. 저 에머 스미스가 초대였죠. 주요 활동은 자매들에게 간의 공업,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요. 보시면 옷을 만들고 스타일 창조하는 법, 뭐 이런 게. 그래서 지역사회의 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 성장이 밑거름이 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때 당시 상호부제는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했대요. 일요일이 아니고 주중에. 예.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기술을 배우고 또 한 번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복음 교육하고 뭐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고요. 우리 불가명 회장은 참 발도 넓어서 문자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대절에 하고 하는 표음 문자를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영어가 얼마나 알파벳 문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엉터리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까나? 우리 훈민정음 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 영어 알파벳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없죠. 그리고 적혀 있는 거 그냥 읽으면은 엉뚱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외국에서 이주해온 회원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표음 문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도와야겠다. 이게 단합을 일으키고 우리말의 문자가 가지면 또 단합이 되겠다. 생각해서 대절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대절의 문자예요. 어, 구글에서 대절의 문자라고 검색하면 우리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고요. 영어로 데즈렛 알파벳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속기 문자 형태래요. 속기. 속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영어 알파벳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어, 이게 아이들 읽기, 쓰기 책도 만들었어요. 이게 그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용 교과서. 자, 이렇게 생긴. 그래서 실제로 배우기 쉬워서 아이들한테 효과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 문자를 왜 지금 안 쓰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지금 안 쓰고 있을까? 아니, 근데 지금도 이 학자들이 이 대절의 문자 연구를 하고, 야, 근사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잘 만든 문자예요. 실제로 표음 문자라고 했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곧바로 읽으면은 되는 그런 문자예요. 우리 훈민정음이잖아요. 훈민정음. 대한민국의 자랑. 세종대왕께 감사를 아무리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이 성공을 했고 왜 우리 교회에서 만든 대절의 문자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문제는 이 유타가 미국 땅이라는 얘기예요. 독립국가가 아니고 미국 땅입니다. 독립국가면은 관공서 문서라든지 뭐든지 다 이 문자로 적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 미국 땅이잖아요. 그러면 정부하고 주고받는 문서라든가 이런 거는 뭘로 적어야 돼요? 영어로 적어야 그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절의 문자를 배우고 나서 또 영어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한글로만 다 적으면 돼요. 뭐든지 다. 그러면 깔끔해요. 왜냐면 우리는 독립국가니까. 근데 유타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도 했습니다. 요것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템플 스퀘어, 지금의 템플 스퀘어예요. 여기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흐릿하게. 여기에 옛 태버네클입니다. 옛날 태버나클이라고 부르던 건물이고요. 여기서 연차대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했어요. 조그만하죠? 지금은 여기에 어셈블리 홀이 근사하게 서 있어요. 어셈블리 홀. 음, 옆에 지금의 새 태버나클을 지었습니다. 자, 요게 태버나클이죠. 자, 우리 회원들이 모임을 가질 큰 건물을 불가명 회장이 제언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은 두 가지요. 회원들이 청중들이 어디서든지 연사를 볼 수 있도록 기둥이 없어야 된다. 내부에. 그리고 연사가 말을 하면은 당시는 마이크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연사가 말을 하면은 저 홀 끝까지 목소리가 전달돼야 된다. 그 음향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만든 게 이런 형태의 건물인데요. 지금
그 건축하는 장면. 이때 또 사진 기술이 있었나 봐요. 진짜 건축하는 장면이네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둥근 지붕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확대해서 보면은 나무, 철근 안 썼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 교차되도록 얽혀서 만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리에 주로 많이 쓰죠. 다리 건축할 때 이 트러스라고 해요. 트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힘을 받도록 쭉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지붕을 만들어요. 이건 좀 더 진행됐을 때의 모습이네요. 지붕 얹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기둥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 기둥, 42개의 기둥으로 이 지붕 구조물 전체를 받치게 되어 있어요. 대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건물 내부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옛날 연차대회 하면 이 태브나클에서 연차대회 했었잖아요. 여기 그 태브나클 합창단 여기 앉아 있고 12사도 정원에 앉아 있고 여기 연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교회 회원 중에 그 한 사람 올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거대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점 보이세요 혹시? 이 파이프 오르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작잖아요? 지금 파이프 오르간은 옆에 더 달렸어요 이만큼. 지금은 처음 만든 파이프 오르간은 지금보다 좀 작았어요. 이 태브나클도 이때 브리가문 회장의 요청으로 지어졌습니다. 뭐 이때 태브나클 합창단도 조직이 되었고요. 이게 1867년이네요. 자, 복음도 계속 외국에 전파되었고요. 음, 자, 배도도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배도 누구냐?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드비파라고 하는데 윌리엄 S. 고드비라는 사람. 여기 보시면 잉글랜드 출신의 개종자고요. 유타에서 유명한 상인이 되었고 이 유타 내 최고 갑부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브리가명 회장이 회원들에게 자급자족 경제를 공고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본가들의 속성입니다. 제가 자본가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공식 명칭이에요. 자본가라는 경제의 명칭입니다. 이게 자본가, 어,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고 하죠. 자본가 계급. 이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을 일을 시켜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서민들은 그냥 살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주고 나머지 모든 부는 자기가 독차지하는 게 자본가들의 방식이에요. 그들의 꿈이고 이게 자기들이 자본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무슨 뭐 이상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뭐 뉴욕에서 무슨 영매사를 만났나 봐요. 교령회? 해서 조세 스미스를 만났대요. 예수님도 만났고.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가명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유타 매거진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계속 실는 겁니다. 결국은 파문당했죠. 자기 교회를 만들었지만 결국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유타 정치 파괴 세력으로 활동했다. 이 교회 적대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자, 우리 불가명 회장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더욱 자급자족의 경제를 강화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협동교단이에요. 유나이티드 오더. 협동교단은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1872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조지 큐 캐넌 장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3년 반에 걸친 협동조합 운동의 성공을 통해 에녹 교단으로부터 이보다 훨씬 소중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에녹의 교단이 뭐죠? 처음 들어봐요? 모세서에 나오죠. 물론 창세기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만 우리 모세서에 보면
에녹의 성 사람들이 시온을 건설했다고 얘기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갑진진주에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게. 못에서 여기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의롭게 설교하기 계속했고요. 시온이라고 부르는 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온은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리이다. 그러자 주께서 에녹에게 시온을 내가 축복하였으니 나머지 백성은 내가 다 저주했다. 여기 시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으로 불렀더라. 자, 시온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자, 시온. 이게 에녹의 교단이에요. 여러분, 시온에 만약에 실제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헌납해야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을 갖고 있든지 땅을 갖고 있든지 다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상의를 해서 우리 가족에겐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상의해서 생산수단을 받아요. 뭐 땅이 생산수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금이 될 수 있겠죠. 자본이 생산수단이 되죠. 받아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든 농사를 짓든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을 냅두고 잉여분을 다시 감독이 창구해 드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이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교단 한 마을 자체가 만약 잉여분이 많이 남으면 다른 마을로 그걸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교단은 서로 간에 얼기설기 엮여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여기 실업자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하면은 감독의 창구에서 갖다 쓰면 돼요. 남는 사람은 내놓고 부족한 사람은 가이드 쓰고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보다 더 나아간 형태죠. 자, 이 새로운 교단은 후기 성도들 간의 빈부 차이가 없게 하고요. 부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남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협동조합 제도는 좀 더 완벽한 무언가에 대한 하나의 발판에 불과해. 협동조합은 발판에 불과했어요. 더 나가야 됩니다. 협동교단을 만들어야 돼요. 자, 1873년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립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두드려 받았겠죠. 하지만 이 교단의 이것을 계기로 협동조합만으로는 부족하구나. 회원들이 완전히 외부 세계의 경제 상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교단을 설립해야 된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세인트 조지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곳에 교단을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단에 참여하는 예, 우리 후기 성도라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교단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맺은 사람만 참여하는데 이 회원들은 신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지혜 말씀을 준수하라. 가족들을 친절과 애정으로 대하라. 순결의 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조항들에 따르기로 동의했고요. 각 교단원은 회원들이지만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교단에 따르고자. 여러분, 우리 교회 회원들이 성약을 맺는데 그 성약들 가운데 가장 최상위에 있는 성약이 뭔가요? 가장 최종적으로 맺는 성약. 헌납의 법. 헌나의 법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헌나의 법에 성약을 맺죠. 이게 실제로 그걸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약속으로 재침례를 받습니다. 받았다고 해요. 세인트 조지를 모델로 해서 남부 전작지를 모두 조직해라. 그리고 아이다호, 네바다, 애리조나의 후기 정도 정착지에도 200개가 넘는 협동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솔렉시티 내에도 20개의 와드가 있었는데 각 와드마다 별도의 교단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교단은 협동사업, 아까 협동조합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도 교단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식 외에도 사유재산을 따로 유지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오도빌이라는 곳이 특히 모범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받았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생활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도빌, 유타주 남부의 케인군이라는 곳에 있었던 오도빌인데요. 1875년에 24가구로 시작했지만 5년도 안 돼서 700명의 인구로 성장했는데 시민들 공동 노력으로 마을 광장 주변에 요새와 같은 양식의 아파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형태의 집에서 산 거예요. 즉 오두막집을 지었다 아니에요. 그 마을 중심에는 대규모 공동 식당을 두었어요. 상점, 제과점, 창구도 지었고요. 농장, 과수원, 목장, 가축사육장, 가구공장 같은 여러 제조업체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오도빌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양식의 옷을 입었고 전체의 상황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 한 자신만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으면은 마을 전체가 부흥해야만 됩니다. 예, 다 같이 나눴으니까요. 이와 같은 협동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교단들이 다 문을 닫게 돼요. 이게 협동교단이 어, 과거 에녹의 성사람들이 실천했던 그 방식이에요. 모두가 물건을 통용했다. 우리 신약 성서에도 물건을 통용했다는 공용으로 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몰몬경에도 제사니파에 이렇게 살았던 200년간 이렇게 살았던 얘기 나오고요. 여러분 복천년이 되면 복천년 시기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전제 조건이 뭔가요? 그죠? 한 마음만 뜻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한 마음만 뜻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사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이 교단은 무너집니다. 기꺼이 내놓아야 돼요. 기꺼이 내놓고 욕심 없이 갖다 써야 돼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무너진 교단들도 있었지만, 이 오도빌 같은 이렇게 잘 되던 모범적인 곳은 원래는 언제까지나 운영될 수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정부가 가만두질 않았어요. 당시 미국 정부는 그 공화당 정부잖아요. 공화당 지지 세력이 누군가요? 이 자본가들이에요. 예, 기업가들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이 기업가들이 딱 보니까 저 몰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들끼리만 교류하고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뭐 밖으로는 뭐 나오는 게 없네? 그거 가만둘 리가 없죠. 예, 저걸 부셔놔야 자기들이 다 가서 장사하고 돈 벌 기회가 생기잖아요.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겠죠.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압박을 넣고 이 협동교단의 교회에 속한 자산들을 다 몰수했어요. 미국 정부가. 그 몰수한 이유는 너희들 일부 다처제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건 핑계일 테고요. 네, 핑계일 테고 성도들의 이런 네,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협동교단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1880년대 교회가 일부 다처제 복수결혼 문제로 핍박받을 때 다 결국 문을 닫게 돼요. 하지만 이걸 덕분에 이 성도들이 자급자족을 추구한 덕분에 생트조지 성전, 로간 성전, 멘타이 성전, 솔렉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게 또 결론이네요. 사람들 그 욕심 있을 것 같고, 현재 음. 우리도 만약에 협동교단을 만든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는 이 협동교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시온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저 거대한 전쟁이 터질 테고요. 그 전쟁 이전에 우리는 시온을 건설해야지만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될 테고요. 그러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수입도 안 돼요. 자급자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자급자족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미루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분 가족들 단위로만이라도 그 외부 경제 상황에 가급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예,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시고요. 그리고 저축하신 것을 현명하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차할 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걸 궁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 우리 정규교원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은데 정규교원 우리 커리큘럼에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거 좀 아쉽네. 옛날 선지학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와드에서는요, 이런 게 지금 지난 2주 전인가부터 우리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가 음, 자립하는 거에 대한 지금 우리 클래스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와드에 그거를, 자체적으로요. 예, 우리 예. 교회 와드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토요일에도 한다고 지금 광고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도 하나의 우리 파트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그래서 어느 와드인가요? 이게 여기 어디지? 솔레와드예요. 솔레 와드세요. 예. 그래서 거긴 아, 감독의 창구도 예. 있겠네. 이 감독 창구가 거기 와드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냥 감독 창구가 있으니까는 회원들이 예, 많은 도움을 받죠. 경전에 보면은 이 시혼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시혼 재산을 바치고 하는 것들이 4번 정도 우리 복천년까지 포함해서 우리 애녹하고 다 한 4번 정도 그런 게 나오는데 복천년이 다라이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태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때 이제 또 이런 게 된다니까 다라이 왕국에 정도 돼야 해당되는 레벨이 돼야 이것이 이렇게 뭐야 어, 협동조합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번씩 하고 우리가 다 못했는데 그래서 음, 우리 지금 별의 왕국이잖아요. 이게 계속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복천년이 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예, 있게 되어야 복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준비돼야만. 예, 우리가 준비돼야 예, 됩니다. 예, 예, 예. 복천년을 그렇겠죠, 열죠. 그죠? 예, 예. 예, 예. 자, 그래서 음, 오늘 경각심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비축 프로그램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하시고요. 언제 사고 터질지 모르잖아요.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물자가 끊기면 굶어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웃 세계는 절대로 알리지 마시고 비축하세요. 그거 알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술 있으면 드립니다. 아멘.